오늘 코스피를 지켜본 분들은 하루에 전혀 다른 두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아침에는 지수가 2.40% 내린 6535.93으로 출발했습니다. 오전에는 낙폭이 더 커져서 4.30%까지 밀렸고 6408.82까지 내려갔습니다. 6400선이 위협받았습니다. 그런데 장이 끝났을 때 코스피는 0.68% 오른 6742.74였습니다. 장중 저점에서 종가까지 5.21%를 되돌린 것입니다. 오늘은 이 하루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숫자로 정리하고 이런 날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마감 숫자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코스피는 45.78포인트 오른 6742.74로 마쳤습니다. 상승률은 0.68%입니다. 코스닥은 13.82포인트 오른 827.15로 마감했습니다. 1.70% 상승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3.7원 오른 1386.1원이었습니다. 세 지표를 나란히 놓고 보면 주가도 오르고 환율도 올랐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무난한 하루처럼 보입니다. 종가만 적힌 표에는 오늘 장중에 있었던 일이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장중 궤적을 시간 순서로 보겠습니다. 시작은 6535.93이었습니다. 전날보다 161.03포인트 낮은 출발입니다. 여기서 더 내려가 장중 저점 6408.82를 찍었습니다. 전날 종가 대비 288.14포인트 4.30% 하락입니다. 그리고 종가는 6742.74였습니다. 저점에서 333.92포인트가 올라온 것이고 비율로는 5.21%입니다. 시가와 비교해도 206.81포인트 3.16%가 올랐습니다. 하루 안에서 이만큼 방향이 바뀌는 날은 자주 오지 않습니다. 왜 아침에 그렇게 떨어졌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출발점은 국내가 아니라 밖이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종목이 약했습니다. 나스닥은 0.76%, S&P 500 지수는 0.28% 내렸습니다. 여기에 중국 YMTC가 낸드플래시 사업의 기업 공개를 신청했다는 소식이 겹쳤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경쟁이 심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 대한 규제 압박, 그리고 미국의 대일한 추가 경제 제재까지 같은 방향으로 얹혔습니다. 국내 요인도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주환원 발표에 대한 실망감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이 두 종목은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두 종목이 흔들리면 지수 전체가 같이 흔들립니다. 오늘 아침이 정확히 그랬습니다. 장중에 SK하이닉스는 158만 2천원까지 밀렸습니다. 어제 종가 167만 1천원에서 5.33%가 빠진 값입니다. 삼성전자도 24만 7,500원까지 내려갔습니다. 지수가 4% 넘게 빠진 배경에 이 두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종목의 종가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SK하이닉스는 0.42% 오른 167만 8천원으로 마쳤습니다. 장중 저점 158만 2천원과 비교하면 6.07%가 올라온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전날과 같은 25만 7천원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아침에 24만 7,500원까지 갔던 것을 생각하면 역시 회복한 것입니다. 다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오늘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지 어떤 종목을 사거나 팔라는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럼 누가 팔고 누가 샀는지 보겠습니다. 오늘 수급은 한쪽으로 크게 기울었습니다. 외국인은 3조 8,199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반대편에서 개인이 1조 517억 원, 기관이 1조 1,707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여기에 기타 법인이 1조 5,920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외국인이 던진 물량을 국내 세 주체가 나눠서 받아낸 하루였습니다. 지수가 4% 넘게 빠졌다가 상승으로 끝난 이유가 이 표 안에 거의 다 들어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는 오늘만의 일이 아닙니다. 어제도 3조 6,882억 원을 팔았습니다. 오늘 3조 8,199억 원을 더했으니 이틀 동안 7조 5,081억 원입니다. 이틀 연속 3조 원대 순매도는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이틀 동안 코스피는 어땠을까요? 어제는 3.12% 내렸고 오늘은 0.68% 올랐습니다. 비슷한 크기의 매도가 이틀 연속 나왔는데 지수 방향은 반대였습니다. 수급 한 줄만 보고 결론을 내리면 오늘 같은 날에 정확히 반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서 시장의 기본 구조를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주식은 누군가 팔면 반드시 누군가 사야 거래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하루가 끝나면 순매수와 순매도의 합은 0에 가까워집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외국인 마이너스 3조 8,199억, 개인 플러스 1조 517억, 기관 플러스 1조 1,707억, 기타 법인 플러스 1조 5,920억을 모두 더하면 55억 원 차이만 남습니다. 사실상 0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팔았다는 문장은 절반짜리 문장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누군가 그만큼 샀다는 것입니다. 가격을 정하는 것은 거래된 총량이 아니라 마지막에 체결된 값입니다. 파는 쪽이 급하면 값을 낮춰서라도 팔고 사는 쪽이 급하면 값을 올려서라도 삽니다. 오늘 아침에는 파는 쪽이 급했습니다. 그래서 4.30%까지 빠졌습니다. 오후에는 사는 쪽이 그 물량을 받아냈고 가격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같은 하루 같은 종목 비슷한 수급 규모인데 오전과 오후의 값이 다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금액의 크기보다 어느 쪽이 더 급했는가가 그날의 가격을 만듭니다.
코스닥도 함께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1.70% 올라 코스피의 0.68%보다 상승률이 컸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 많아서 같은 금액이 들어와도 지수가 더 크게 움직입니다. 오늘처럼 대형 반도체주가 지수를 눌렀던 날에는 그 영향이 덜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가볍게 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건 오늘 하루의 결과일 뿐입니다. 같은 이유로 내려가는 날에는 코스닥이 더 크게 내려갑니다. 변동성이 크다는 말은 양쪽 모두에 적용됩니다. 환율도 짓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3.7원 올라 1386.1원이 됐습니다.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원화 가치가 내려갔다는 뜻입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을 팔아 달러로 바꿀 때 손에 쥐는 달러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환율이 오르는 국면에서는 외국인 매도가 이어지기 쉽다는 설명이 자주 나옵니다. 다만 오늘 상승폭 3.75는 비율로 0.27%입니다. 오늘 지수 움직임을 설명하기에는 작은 폭입니다. 환율 하나로 오늘을 설명하려 하면 무리가 됩니다. 그럼 이런 날 개인 투자자는 무엇을 하면 될까요?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장중 숫자의 결정을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 4.30% 하락을 보고 내린 판단과 종가를 보고 내린 판단은 완전히 반대가 됩니다. 같은 하루인데 몇 시간 차이로 결론이 뒤집힙니다. 둘째,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변동폭을 미리 숫자로 정해두는 것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하루 안에서 저점과 종가가 5.21% 차이 났습니다. 이 정도 흔들림이 자기 자산에 생겼을 때 잠을 잘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달력에 적힌 일정은 확인하되 결과를 미리 단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레인 8월 27일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는 그날이 되어야 알 수 있습니다. 일정을 아는 것과 결과를 맞히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전해드린 것은 이미 일어난 사실과 그 수치일 뿐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약속이 아닙니다. 주식과 환율은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오늘처럼 하루 안에서도 크게 흔들립니다. 투자 판단과 그 결과는 본인에게 돌아갑니다. 오늘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코스피는 2.40% 하락 출발해 장중 4.30%까지 밀렸다가 0.68% 상승한 6,742.74로 마감했습니다. 저점에서 5.21%를 되돌린 날입니다. 외국인은 3조 8,199억 원을 팔았고 개인과 기관과 기타 법인이 그 물량을 받았습니다. 이틀 동안 외국인 순매도는 7조 5,081억 원입니다. 코스닥은 827.15, 환율은 1,386.1원입니다. 내일 정오에는 실손의료보험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자기부담금과 보험료 차이를 다루겠습니다.